여러분은 작년 한 해 운이 많으셨나요? 작년에 대운을 받아 하는 일이 모두 풀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나는 운이 없어 하며 모든 일이 잘 안 되신 경우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스스로 운을 벌줄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책 돈보다 운을 벌어라를 통해서 본인의 운을 어떻게 개운하고 자신의 운명까지 바꿀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실천하시면 누구나 내 말년운도 대운의 방향을 바꾸고 말년과 노후를 풍요롭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운명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운명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흔히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인생의 정해진 스케줄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것이 운명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타고난 운명과 내가 바꿀 수 있는 운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타고난 운명 때문에 벌어지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또한 운명도 다 똑같은 운명은 아니어서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운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거의 절대적으로 타고난 운명대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운명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힘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어떻게든 바꾸거나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운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아야 운을 바꾸든 경영하든 할 것이 아닌가요? 공자는 군자가 두려워하는 것 중 첫 번째가 바로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이 어쩔 수 없이 운명대로 흘러간다면 어찌 두렵지 않을까요? 하지만 운명을 알면 그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죠. 미리 알아도 별다른 방도가 없는 아주 강한 운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운은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운은 오랫동안 노력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은 두려운 것이고 제발 내가 타고난 운명이 좋은 운명이기를 하고 희망하면서 살 뿐입니다. 저는 운명 전문가이지만 내 운명에 관해 점치지는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운명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할 바에는 차라리 운의 원리를 알고 이해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운명은 우리의 영혼 속에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한 이유에 의해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강한 운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한 운을 타고나는 사람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운명은 자신이 조절해가며 살 수 있습니다. 운명이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변치 않는 것이 있고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것은 얼마나 단단한가요? 그것을 변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이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변하는 운에 대해서는 애써 고치고 앞으로 생길 운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운을 다루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운명 지도를 그려보거나 운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변하는 운과 변치 않는 운을 구별하고 쉬운 것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운명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운명을 타고났더라도 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말이죠. 운명이 그렇게 생겨먹은 이유를 규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렴풋하게나마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닌 내 탓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운을 잘 경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귀하게 행동하는가? 저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가? 저는 강한 사람인가? 저는 평생 유지해도 좋을 만한 장점을 가졌는가? 고쳐야 할 단점은 무엇인가? 사악한 점은 없는가? 세상이 저를 칭찬할 만한 요소가 있는가? 저에 대해서 수천 수백 가지 질문을 하다 보면 거기에 숨어있는 운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 성품이 너무 강하다면 제 운명도 너무 강합니다. 반면 제 성품이 유약하다면 제 운명 역시 유약합니다. 제가 네모난 사람이라면 제 운명도 네모난 모습입니다. 제가 삐뚤어진 사람이라면 운명도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품은 계속 고쳐나가다 보면 태어나기 전에 성 고칠 수 있으며 미래의 성품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운을 고치고 미래의 운을 이끌어내는 법입니다. 이만하면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제 운명은 정해진 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재산입니다. 사람을 많이 사귀고 널리 교류한다는 것은 좋은 기운을 얻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들로부터 덕을 보겠다는 신보가 아닙니다. 사람과 교류하는 것 자체가 좋은 운을 가져옵니다. 고독한 사람은 건강도 안 좋고 운도 안 좋아집니다. 영웅은 사람을 많이 안다는 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절친한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사귈 수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5명이 채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격이 아주 활발한 사람이라면 일생 동안 15명 정도 절친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친구 한 명 말이죠. 인생이란 서로 돕고 사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게 무서워서 사람은 사회를 만들었다는 말도 있지 않나요? 인간은 저마다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존재감이 강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는 인간 중심의 원리로서 자연과학의 핵심 이론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을 아끼느라 사람을 잃는다면 인생 경영을 크게 잘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사람을 많이 알아야 운이 쌓이는 법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운이란 사람을 통해 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교류해야만 하늘도 그를 돕습니다. 약속이 흔들리면 미래도 흔들립니다. 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약속이란 상대방을 그 시간에 붙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상대방도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주역의 궤상으로 보면 천산돈입니다. 이는 하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궤상인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하늘을 외면한다는 것은 하늘도 그에게 주려던 행운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취소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남의 시간을 붙잡아 놓고 자신은 대수롭지 않게 빠져나가는 것은 모렴치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아주 재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약속을 했다면 나중에 마음이 변해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늘과 인간에 대한 의리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약속을 쉽게 파기하는 것은 바로 인간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하늘도 이런 사람을 싫어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듯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경시하는 것은 결국 자기 존재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약속이란 처음 정할 때도 신중해야 하지만 일단 한번 정했다면 기필코 지키겠다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미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지키기 싫은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할 때는 미래를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뿐 아니라 하늘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이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예해 줄 수 있을까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남의 미래를 흔들어 놓는 것이므로 당연히 자신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운의 맥을 잡아야 합니다. 풍수지리에서는 맥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어진 땅이 어디와 기운이 통했느냐를 묻는 것이죠. 벌판에 자그마한 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곳에 집을 지으면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횡하 뚫려 있어서 기운의 낭비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변에 산이 없어서 안정된 기운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곳은 계속 거주하기보다 단기간 여행을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사방으로 뚫린 곳은 새로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서 막힌 운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 대체로 운을 개발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자연의 풍수에서 얻는 기운 외에도 아주 많은 곳에서 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운의 맥이란 사실, 자연의 풍수보다는 사회적인 영향이 더 강력합니다. 맥이란 일반적인 용어로는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가문도 맥인 것이죠. 세상에는 좋은 가문이 참 많습니다. 좋은 가문이라는 말은 재벌가나 권세가 높은 집안처럼 현재의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수년 전 기운이 아주 강력한 가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집안은 수백 년 전에 돌아가신 조상으로부터 계속 좋은 기운을 받는 경우였습니다. 또 어떤 가문은 조상의 기운이 더 이상 자손에게 좋은 운을 공급하지 못해 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맥이 있지만 인맥이 가장 중요합니다. 맥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천맥과 지맥, 인맥입니다.
지맥은 풍수지리입니다. 천맥은 하늘이 주는 상서로움으로서 앞에서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맥은 말 그대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운입니다. 그러므로 운의 맥이란 운의 인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운의 인맥을 만들어야 할까요? 일단 궁상맞은 사람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궁상맞은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좋은 사람은 알아보기 어려우나 나쁜 사람은 알아보기 쉽다. 운에 관한 인간관계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나의 운에 도움을 주는 사람, 나의 운에 해를 끼치는 사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 서로 해를 주고받는 사람입니다. 독자 여러분 주변에도 해를 끼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남을 돕는데 소극적입니다. 둘째, 자기 자랑을 하는데 적극적입니다. 셋째, 자기 돈은 절대 안 씁니다. 늘 남에게 얻어먹으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든 남에게 주는 것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은 나의 운을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해롭다. 이런 사람이 바로 궁상맞은 사람이므로 인생에서 아예 제외시키자. 다음 부류를 살펴보죠. 서로 해를 끼치는 관계입니다. 왠지 싫고 정서적으로 맞지 않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가까워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소위 영양가 없는 사람으로 만나면 만날수록 손해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나를 위해서나 상대방을 위해서나 지구를 떠날 때까지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 입장에서 보죠. 나의 운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입니다. 이런 사람이 인맥입니다. 운의 기운이란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 남의 운을 북돋우는 것은 내 운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나를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서로 운을 돕는 관계는 상보적인 관계로서 행운을 급격히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운 경영이란 만남의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부터 먼저 꾸준히 상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상서로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운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상승작용이 이루어집니다. 2배가 아닌 20배로 운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강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운이란 사람을 통해서 흐르는 전기 같은 것입니다. 강하고 착한 사람은 현재 그 자신이 행운을 누리지 않더라도 남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합니다. 운도 짝이 맞아야 크게 번성하는 법입니다. 동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만 해도 됩니다. 대화를 나누거나 사인을 받아와도 됩니다. 맥이란 통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강하고 착한 사람을 만나는 순간 운은 섬광처럼 흐를 것입니다. 흔히 인맥을 만든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힘있고 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간에서는 운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의 도움을 받기 위해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거지 근성입니다. 주고받는 마음이 가장 좋습니다. 운을 주고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운이란 내가 남에게 주기만 해도 증대됩니다. 물론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명심할 것은 인맥이란 돈이 아닌 기운이라는 것입니다. 운은 흐름입니다. 리듬을 타세요. 람이 들어오려면 틈이 있어야 합니다. 운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스며들려면 당연히 틈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생활의 방식에 있어서든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어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여유와 생동감이 필요합니다. 발전이란 흔히 파격에서 비롯됩니다. 판에 박힌 생활 패턴, 변화 없는 정신 상태, 늘 똑같은 감정, 융통성 없는 생활 규칙 등은 운을 죽이는 요소입니다. 돈을 저축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런 행동은 불운에만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불운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운을 생각해야 합니다. 운이란 흐름입니다. 파격이 없는 인생은 죽음의 행진과도 같습니다. 모름지기 인생은 새로운 시도와 활력, 생동감이 있어야 합니다. 빡빡한 스케줄에 맞춰 쉴 틈 없이 사는 것은 융통성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운을 죽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활에는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압적이고 숨막히는 인생 설계는 좋은 운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인생은 질적인 계산이 중요합니다. 양적인 계산은 좋은 인생 설계가 아닙니다.
가정을 경직되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화기애애라는 말처럼 삶에는 리듬과 활력소가 있어야 합니다. 돈이 안 되는 것은 그 무엇도 귀찮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인생은 점점 궁지에 몰릴 것입니다. 꽉 막힌 듯 경직된 가정. 늘 무사태평하기만 한 마음에 리듬을 공급해야 합니다. 노래를 불러본다든가 극장에 가본다거나 공원에라도 나가보세요. 나를 흔들어 놓아야 합니다. 돌처럼 살지 말고 바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과 소통하여 하모니를 만들어 보세요. 걷는 것도 리드미컬하게 걷고 옷도 산뜻하게 변화를 주어 보세요. 음식도 이제까지 먹지 않았던 별식을 종종 먹어야 합니다. 이는 몸에 리듬과 활력을 주는 일입니다. 권투 선수처럼 온몸으로 리듬을 타면서 나쁜 운명을 공격해야 합니다. 열쇠로 자물통을 열듯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인생을 개선해야 합니다. 돈 계산만 하지 말고 인생의 리듬을 주입하세요. 앞에서 말한 뇌풍왕이라는 괴는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오르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운명의 신성한 리듬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좋은 운이 모이는 곳은 흔히 인맥을 만드는 곳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운을 만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호작용과 소통을 통해 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과 소통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즉, 좋은 인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통과 관계 유지가 필요합니다.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보통 사람도 열심히 찾아보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곳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 어디인가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음악회장도 좋고, 박물관도 좋고, 극장도 좋고, 행사장도 좋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식당에 가보면 손님이 줄 서 있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함께 줄을 서는 것도 운을 개발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딱히 그런 곳을 못 찾겠다면 명동이나 홍대 앞 같은 번화가에 가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좋습니다. 그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됩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그들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한적한 곳에서만 사는 사람은 크게 좋은 운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유난히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운이 점점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저 쉬기보다는 자신을 더 발전시키는데 인생의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발전이란 무엇인가요? 무언가 성과를 거두었을 때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축적하는 것도 그 자체로 발전입니다. 그런데 기운이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자연스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몸 밖으로 생명력을 분출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생명력은 다른 어느 생명체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자주 가보는 것은 생명력을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운이란 생명력이 넘치는 순간에 출현합니다. 자신에게 강력한 생명력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군중의 생명력을 흡수하는 것은 아주 유용한 일입니다. 이유 없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갈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곳에만 가는데 이는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방법일 뿐입니다. 운이란 목적이 없는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 법이다. 비범하다는 것은 틀을 깨는 것이다. 사람은 모이면 서로에게 기운을 줍니다. 혼자 있으면 기운은 점점 사라지고 여럿이 있으면 기운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생명력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병도 낫고 수명도 길어지고 좋은 운도 생깁니다. 군중의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은 운이 지나치게 고착되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군중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미 양의 기운이 넘쳐나고 있으니 그것을 다 소화하기 전에 또 다른 양의 기운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항상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심심한 세월, 무미건조한 세월, 늘 똑같은 세월이라면 매일 시장판이라도 나가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인 사람은 일찍 자고 사람을 피하고 조용히 지내며 잔잔한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람은 기운을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운이 너무 없는 사람은 서서히 단계적으로 군중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권에 당첨된 순간 놀라서 죽기도 합니다. 너무 허약해서 하늘이 주는 기운조차 받아들이기 힘겨운 것입니다. 운이란 음식을 먹을 때처럼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군중으로부터 받는 기운도 자신의 역량에 따라 조절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상으로 책 돈보다 운을 벌어라를 통해 내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내용을 알려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 아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드린 내용만 잘 이해하시고 실천하신다면 본인의 말년의 대운을 불러들이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딩과 철학은 항상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